왜냐면 말로는 배울러 왔다. 말로는 나 빚 갚고 싶다. 말로는 나는 억대 연봉 되고 싶고, 말로는 나는 그 이상의 돈을 벌고 싶고, 말로는 나는 성장하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음, 그거는 말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음, 예전에는 그런 말을 믿었죠. 근데 음. 그런 말을 제가 잘 안 믿는 이유가 빚을 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무뎌져요.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은 좀 음,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빚진 것도 무뎌지면요. 음,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또 나중엔. 음. 빚이 불편한 거지 나를 당장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불편한 거 나를 죽이는 게 진짜 뭔지, 제일 불편하고 제일 나를 죽이는 게 뭔지, 내 만약 약점이 이제 드러났을 때 내가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공포심이 나를 죽이는 거지, 빚 자체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음, 우리가 뭔가 이런 컨텐츠를 찍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 저게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얘기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거는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돼요. 음, 근데 내가 왜 상처 받을까? 내가 왜 상처 받을까를 보면 내가 상처 준 게 아니에요. 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제 스스로 품고 있는 거죠. 음, 예.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우리가 김태희가 예쁘잖아요. 네네. 그럼 김태희가 예쁜데 누군가는 김태희가 안 예쁘다고 얘기해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쁜 걸 안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부자예요. 근데 트럼프가 부자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알아요, 부자인 거. 근데 트럼프가 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설득이 있을까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음, 내가 키가 분명 180 넘으면 키가 큰 건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죠? 근데 키가 작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내 안에, 이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인데, 내 안에 아닌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 음, 있겠죠. 근데 누군가 그 아닌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내가 쉽게 그걸 흡수하고 내가 그걸,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상처를 받게 되겠죠. 네네. 예. 그거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음, 예. 근데 내 안에 아예 없어요. 나는 키가 분명 큰 거를 알고 있고 나는 내가 반드시 내가 완전 그 탑급의 부자는 아니, 왜 주제 파악을 하면 내가 그 빌리네어 억만장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확률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억만장자까지는 아니야. 심지어 억만장자 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내가 대부분 사람들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자꾸 자기랑 뭔가 내가 요즘에 차를 바꿨어. 니는 차 요즘에 바꿨니?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떨까요? 내 안에 만약에 차를 못 바꾼 거에 대해서 뭔가 결핍이 있었다면 차를 누군가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질투심이라든가 아니면 내 우선순위에 오직 차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다. 돈만 생겨봐라. 내가 로또만 걸려봐라. 아, 내가 이번에 이것만 잘 돼. 빨리 차를 바꿔봐라.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자도 똑같아. 내 옆에 만약에 맞아요. 좀 이상한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매번 젊은 여자 더 젊고 더 예쁘고 이런 것만 봐고 거기에 대한 그게 있다면 내가 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결핍하다면 나도 그런 것만 찾겠죠, 또. 거기 음, 흡인돼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네. 빚이 생겼어. 표면적으로 드러났어.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적어도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장과 배움과 경청과 그 겸손함이 있냐? 빚을 진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결혼 생활이 좀 이상하거나, 그 사람 오늘 돈을 못 벌었거나,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그 사람이 뭔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있거나. 그럼 음, 이거를 봤을 때 이 시점부터 뭘 봐야 되냐면 과거로 계속 돌아가서 그 점들을 뒤집으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음, 예. 그 과거에 병든 어떤 그 의사결정을 왜 그런 식으로 했지?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했고 왜 그런 빚에 빚이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빚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사재기라고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어쨌든 뭐 그 당시 뭐 대리점장 간다고 누군가 막 1억, 2억씩 막 또 외국 뭐 해외 진출한다고 막 또 1억 추가 1억 막 돈이 있는 상태에서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막 다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뒤돌아봤을 때 내가 오늘 이 삶에 대한 믿음이 없고 에너지도 없고 누군가도 안 믿게 되고 무슨 뭐 저런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뭐 어쨌든 배울 자세가 없고 식욕도 없어. 그런 이유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뒤로 돌아가 보면 되잖아. 네, 근데 돌아갔어. 돌아갔는데 일단 돌아갈 생각도 없이 돌아가는 갔는데 그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힘이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이걸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단기간에 빨리 또 이 똥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막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회가 들어왔어. 교회 아는 사람이 뭔가 이런 화장품에 뭐 어떤 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가서 설명회 들었는데 거기에 뭐 어떤 뭐 수석 대표가 너무 어떤 마음에 들고 또 신앙심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뭔가 들어가는데 박살 난 거지. 똥을 음, 피하다 똥차를. 그것도 교회인이 누구 소개로 들어갔다가. 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허다하죠. 우리가 믿었던 거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믿었던 음, 거 교회인이라는 그 크리스찬이라도 안 된 그 의미와, 그리고 거기에 막 장로님도 뭔가 이런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있고, 막 거기에 뭐 어쨌든 다양한 어떤 이런 제한과 유혹들이 들어오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치가 없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보면 뭘 맛보일까요? 좋은 면만 보이겠지. 그래, 똥을 피해, 어차피 내가 지금 똥을 가지고 있어. 그래, 이게 기회인가 보다. 똥을 피하다 똥차에 맞는 거지. 네. 이런 상황. 지금 똥차에 맞아가지고 지금 빚이 생겼어. 그러면 이 똥차에 음, 맞은 이 빚을 가지고 이제 또 뭐 한다? 똥차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그냥 내 전체 인생이 날아갈 수 있는 또 뭔가 그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더 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실제로 이런 사람들 보통 찾아오신 분들 저는 얼굴에 대놓고 얘기하는데 당신 되게 위험한 사람이야, 나 이게. 어, 그러시구나. 예. 그 사실 쉽지 않은 제가 얘기인데. 상담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런 위험한 사람을 당장 얘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음, 그렇게 얘기해요. 왜? 봐봐, 이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면 뭔가 코칭 받기 위해서 어떤 돈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음, 그럼 그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또 시간도 써야 되고 에너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우리가 재수없게 잃는 거를 생각해요.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최소한 겉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데 들어와 보니까 결국 사기. 예를 들면 돈을 이 사람이 100만 원을 가정해 볼게요. 100만 원. 음, 100만 원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근데 사기를 당하면 얼마 당할까요? 금전적으로. 100만 원이 100만 원인 거예요. 대표님한테 예. 썼어요. 그죠? 100만 원 그랬더니, 사기 당해.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우리가 썼어요. 예, 네. 시간을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독서를 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뭐 한 일주일에 한 두 시간? 음, 예, 뭐 일주일에 한 두 시간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두 시간 썼어. 그리고 일주일에 두 시간인데 총 뭐 예를 들면 3개월이다. 예, 그러면 대충 계산해 봐도 4주면 3, 4, 12, 10, 그냥 12주로 계산했을 때 24시간. 되잖아요. 네. 그러면 24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총 음, 몇 달간에? 3개월 안에 나랑 함께. 그죠? 나의 네. 커뮤니티 들어오거나 어쨌든 이게 예신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일단 돈을 썼어. 그다음 시간을 썼어. 그다음 에너지를 썼겠죠. 음, 예, 에너지라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한 집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 뭐 어쨌든 다양하게 어쨌든 에너지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계산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지금 아이스강에게 최대한 사기를 맞았을 때 손해는 뭘까? 100만 원, 그다음에 24시간. 시간이 엄청 중요한 이 24시간 썼.
잃었어요. 어, 그다음에 썼던 이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것들 다 잃었어요. 음, 자, 이게 잃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네, 재수없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금액대가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음, 1,000만 원을 잃고 그 동그라미 하나 뒤에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24시간이나 240시간이라고 가정해. 음, 뭐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1년이라고 해봤자 시간을 보면 우리가 1시간씩 하면 1년이면 365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음, 그러면 어쨌든 뭐 1년이라고 따졌을 때 우리가 1년이라고 한 시간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잖아요. 살다 네, 보면. 네, 근데 네. 이제 내가 나이가 먹고 또 빚도 졌고 뭐 어쨌든 다양한 어떤 돈을 어쨌든 잃었고 또 다양한 시간도 잃었어. 이제는 시간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나이대가 들어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잃는 거는 확실하게 어때요? 딱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딱 나와 있어요. 제일 재수 없는 거를 그래프로 아예 그려보는 거예요. 음, 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음,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음, 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돈을 투자했는데 얻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얻었을 때 잃는 거는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투자했을 때 얻는 게 뭐냐고. 첫 번째. 돈을 투자해서 얻는 게 저는 제일 방금 얘기했듯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만 관점만 추가되면 의사결정하는 데서 이 사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음, 그게 뭐냐면 과거에 수많은 즉 수많은 상황,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죠?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소음의 경험과 그리고 나한테 좋은 경험, 음, 무엇인지 일단 분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아, 그러면 방향이 정 그리고 이 금액을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일단 적어도 뭘 얻냐면 저라는 도구를 얻어요. 도구.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제가 항상 상대방한테 딱 들어봤을 때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한테 자기 전 재산을 바칠 수도 없고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 재산도 없어. 예, 그런데 마치 있잖아요. 마치 그냥 누가 누구를 도우는지에 대한 이게 계산이 안 때려지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를 고용했을 때 이 정도의 돈은 지가 잃을 수도 있는 돈인 거예요. 근데 음, 지금까지 빚도 지면서 어쨌든 돈을 나를 만나기 전에 거의 반 다 병시 돼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와가지고 내용들 들어보면 우리 입장에선 그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멘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음, 당신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음, 위험한 사람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위험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음, 왜? 나는 당신한테 이 정도 줄 수 있다는 건 나는 보이는데 당신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 당신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그까지 해봤자 솔직하게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 실제로 금액밖에 없어요, 거의. 이 돈밖에 그렇죠. 없어.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받는 거에 있어서 이 돈이 그러니까 뭐가 비싼지를 보면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할 때 제일 비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사실 제일 쌌어요. 어,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보통 투자를 하면 내가 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학교 교육도 그렇고. 그거는 네네. 저는 근데 오히려 교육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래서 이 사람한테는 앞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칼 포퍼로 쳐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시스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문제를 보고 두 번째는 음, 이미 시도된 해결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음, 번째 단계가 제거 단계. 음,
시도된 해결책 중에 시도를 했지만 사실 해결책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많은 시도에 대한 해결책 중에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음, 사람들은 수많은 해결책 중에 제거를 할까요? 그냥 그럴싸하게 계속 그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해결책을 계속 무식하게 그걸 끌고 갈까요? 계속 끌고 가죠. 끌고 이게 가죠. 제거하는 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시도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그중에 일부 시도된 해결책인 거예요. 예. 유튜버 중에서도 알스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교육을 판매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네. 다 고용해보고 다 써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음, 그게 뭐냐면 시도되는 해결책들인 거예요. 근데 그 해결책들 중에 다 됐으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내가 교육에 투자하면서 90%는 거의 다 못 건져냈어요. 음, 근데 대신 90%못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책으로 이론으로 배웠다면 난 아직도 못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음, 나는 내 피 섞이고 돈이 섞이고 내 에너지가 섞이고 내 시간이 섞이고 이거를 실제로 돈 투자해봤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뼈저리게 거기에 대한 각인, 그 마인드, 그 어떤 처음에 내가 있었을 때 기대치, 그 도파민이 돌았을 때랑 근데 결국엔 기대값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됐던 거. 이게 다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14년이라는 게 그렇게 걸려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그랬을 때 거기서 시도된 해결책 중에서는 많은 것들 제고해서 제가 분산 투자가 아니라 이제 집중 투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미 졸업했어. 한 인물을 음, 깊이 연구하는 거에 있어서 그 인물이 이제 졸업할 정도가 된 거예요. 음, 한 업계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옥에서 이제 졸업했어요.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더라도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 드라마에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할 수 있고 남들이 분산 투자를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나는 집중 투자를 이제 하는 단계 때 왜? 제거 시스템으로 왔었고 그리고 다양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그 똘끼는 시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네. 이런 게 운이라고 생각하거든. 음, 네. 자,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거나 저를 특히 이제 저희 코칭을 받고자 하는 사람 누가 더 이득일까를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음, 나한테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왜? 고까지 몇 푼 안 되는 돈을 투자를 했어. 맞잖아요? 네네. 그 사람 입장에서 큰 돈이겠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안단 말이에요. 뭘 아냐? 적어도 이 돈을 투자했을 때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거. 나는 그 음, 얻어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돈이 껌값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가 선생님도 중요한데 학생이 준비되면 그 학생이 준비된 학생들은 달라요. 그렇게 뭐라고 하죠? 준비된 학생들은요, 말 그대로 다양한 시도 해결책을 다 겪어보고 그 선생님 찾는 거거든요. 저를 네네.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고 찾아왔던 사람도 있어요. 얻어 걸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예, 근데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은 다양한 걸 시도하고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음, 그러면 딱 대화 나눠봐도 이게 느껴져요. 예, 이런 사람들은 덜 위험해요. 음, 근데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찾아는 왔는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어. 근데 얻어 걸렸어. 그래서 찾아왔어. 그리고 이제 뭔가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주는 어떤 과정에 이 사람이 자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받았어. 그랬더니 뭔가 이런 좋은 결과가 났어. 음,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자기가 원래 수십 년 동안 결국에는 인내해서 결국 네. 오늘날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 사람. 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예. 그래서 위험한 자가 대체 누구고 우리가 돈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이 음, 돈을 받아야 되고 돈 받더라도 확실하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잃을 거는 우리는 이미 계산돼 있어요. 그 사람도 계산돼 있고 이거는 아무리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이건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얻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사람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해결책을 다양한 시도된 해결책들을 얼마나 자기 인생에 들여와가지고 시도를 했냐. 그 음, 차이가 정확하게 준비된 학생과 준비된 선생님과하고 사이에 만났을 때 엄청 궁합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때 네. 시너지가 제일 폭발하는 거. 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음,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음, 우리가 흔히 이런 책도 나와죠. 테이커, 기버. 네네. 대부분 사람은 테이커라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중요하지 않아. 착한 것과 기버는 달라요. 음, 착한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착한 거예요. 근데 기버들은 그 안에 양념이 달라요. 음, 용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착한 사람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배려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음, 예, 진짜 배려를 해야 될 때와 배려하지 말아야 될 때 이 분별을 못 하는 거죠. 음. 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빚을 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로는 해결해야 된다지만 사실은 다시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왔는데 그거를 내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혼자 스스로 해낸 걸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것뿐만 많은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은 사실 뭔가 방향성을 모르고 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결국은 우리가 그걸 이뤘을 때는 완전히 삶이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약간 좀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하는 사람들 뭐 내가 다 결국은 내가 하는 거고 돼지처럼 그냥 예, 내가 이렇게 다 예, 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얻었어도 진짜 지가 잘해서 얻은 걸로 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돈을 투자를 했으나 사실은 이게 돈이 껌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상대는. 네네네. 네가 상, 잘나도 된 것처럼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예.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는 내가 잘나서 되면은 잘난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음, 왜 그러면 이런 지적 자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베껴도 되는지에 대한 한 번도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음. 밖에 나가서 몰래 그대로 우리가 하는 그대로 지적 자산에 대한 모든 걸 왜 그대로 따라하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완전한 도둑질인데요. 완전한 도둑질인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직접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게, 한면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법적으로 잘 이렇게 대줘야 되는데, 음, 이게 사실 강화되지 않아요. 음, 소송권이 미국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도 많은 음, 소비자들이 사실은 지적 자산에 대해서 이게 나를 침범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음, 예, 그 정도 소송권이 미국만큼 많지 않거든. 물론 미국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LG에 들어가서 엄청 거기에 대한 그 탑 비밀의 어떤 그 연구원들의 어떤 그 꼭 내부에서만 아는 어떤 기술들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네. 나와서 그 소스를 자기가 이제 마치 중국에 가가지고 공장을 차리고 뭐 브랜드를 차렸는데 결국 LG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다 차리고 몰래 카피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살살살 막아가지고. 왜? 음,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돼 있잖아. 예를 들면.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예 대놓고 왜냐면 거기는 상표 등록이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놓고 LG에서 배웠던 거를 한국에서 하면은 당연히 소송 당하죠. 그래서 음, 어떤 기업들은 중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예, 예, 들어가는구나. 예. 근데 그런 어,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어떤 보너스 면도 있겠지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지적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잘 뭐 상표 등록이랑 뭐 다양한 게 이게 연결 안 되다 보니까 음, 그거를 마땅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하는 거죠. 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음,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음, 예. 그래서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음, 근데 적어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모르고 빚을 졌다거나 음.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기쳤다거나 사실은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아무나 다 그렇죠. 그거는 책임을 누군가한테 전가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음, 풍요로운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 내가 하는 거거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참가자가 똑같이 풍요로운 세대를 시대를 원하고 풍요로움을 원하는데 그 뒤에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고 풍요로운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음, 말 그대로 내가 주인공을 사는 거고 하나는 누군가한테 책임을 부여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공 돼서 내가 거기 얹혀가고자 하는 건데 근데 음, 대부분 코칭 제가 수강생들 이렇게 들어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얹혀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주인공이 돼서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이 커뮤니티 가치 부여를 하려고 들어올까요? 얹혀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런 거를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게 제가 얘기하는 음, 위험하다는 뜻이죠. 예. 왜 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공짜면 더 좋거든요. 음, 예. 그리고 공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했지만 클럽이라든가 뭐 나이트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뭐 이렇게 합석하려고 남자들이 많이 여자들한테 대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꼭 거기에서 예쁜 사람들보다 남자 입장에서 예쁜 사람한테 대시하고 좀 그러려고 그 합성하는 거거든. 잘 보이려고. 네네. 근데 거기서 꼭 있잖아요. 못생긴 애들이 더 많이 이렇게 가이드 막 이렇게 잘 이렇게 튕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널 보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네가 왜 이렇게 난리야 이건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거래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이걸 코칭받고 이거를 뭔가 얻어가지고 내가 빚을 갚고 내가 잘 살고 풍요로움의 시나리오에 들어와 어쨌든 다양하게 레버리지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누가 누구를 돕냐 이거죠. 음, 근데 마치 상대가 어때요? 누가 누구를 돕냐라고 봤는데 마치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요? 본인은 지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난리치면서 되려 자기가 도와줬다고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돈을 냈다는 그 이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거래처 뭐 어떤 뭐 신발 가게라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신발 가게 옆에 신발 가게도 똑같이 대체제로 나오면은 정말 거기 더 싸고 요즘에 아마 그 알리 익스프레스인가 그 요번에 쿠팡이라든가 뭐 가격을 좀 더 인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어쨌든 지금 요즘에 알리가 엄청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에 음, 또 점유율을 막 점령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그게 대체제거든요. 그 말 그대로 똑같은 상품이라도 알리에서 사면은 훨씬 더 싸고 까다. 질도 심지어 더 좋아. 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다 그쪽으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한 인간을 코칭해서 성공시킨다고 하는 게 그건 대체제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소비를 일반 패턴으로 그냥 이렇게 이쪽 비교하고 저쪽 비교하고, 물론 비교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때는 피라미드를 봤을 때 그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비교가 많잖아요. 네. 근데 좀 올라가면 비교군이 떨어지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피라미드를 점점 올라가고 같이 있을수록 대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대체제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은 막 집에 그림도 되게 비싸고 부자들은 자꾸 소유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음, 우리가 보통 풍요롭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대체제가 아닌 거에 있어서 투자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네.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컴퓨터도 내가 구매를 좀 비쌀 뿐이지 애플 같은 것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바꿔서 사도 상관없고 심지어 애플 안 쓰고 나중에 더 좋은 컴퓨터는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가격도 매기고 심지어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데 주도권을 못 가진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엄마 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태어난 거 어떡해요? 우리 엄마라고 하는 사람 대체가 쉽게 가능할까? 나 엄마를 바꿀 거야. 그러면 엄마가 바뀌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코치님도 자녀가 바뀌고 이 자녀 뱃속에 다시 넣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 대체되냐고. 그래서 가치가 있을수록 공기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거의 없어요, 지금. 음, 그렇잖아요. 지구 말고 대체할 수, 그래, 화성으로 가고 달로 간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부작용이 또 뭔지. 대체 가능할까?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 지옥에서 끌어내는 거에 있어서 도움은 요청하는데, 자꾸 자기 원래 그 똥머리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음, 돈을 썼다는 이유로 누가 누구를 도운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부자도 아니야. 음, 부자가 만약 보디가드를 썼다고 했을 때 보디가드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리고 다른 사람 썼대. 음. 그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건. 헤지펀드 어떤 그 대표가 뭐 어떤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사람 실적이 안 나면 예전에 실적이 아닌데 실적이 안 나면 바로 해고할 수도 있어. 대체할 수 있어. 왜? 네. 이 헤지펀드 들어왔을 때 1년에 연봉만 봐도 몇십억씩도 벌 수도 있는데 사람들 다 들어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음, 네. 그랬을 때 경쟁력이 엄청 높은 거예요. 삼성 들어가는데 경쟁력이 왜 높아?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음. 그 대체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에서 나를 도와주는 구세주를 대체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거는 불가, 근데, 진짜로 근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꼭 이렇게까지 깊게 표현해야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음, 이거를 지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가치를 따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음. 사람 그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네. 그게 본질이고 그런 음, 이유로 본인이 거기까지 갔다는 게 다시 재해석되면서 내 문제가 내가 이렇게 아우치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게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똥머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되게 재수없어 하고 반병신이라고 하면 그걸 또 정치적으로 또 다르게 남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예. 근데 사람들은 대체가 안 되는 거를 대체가 되는 거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자꾸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 위험하죠, 상대방이. 그래서 네. 그렇게 본능적으로 얘기한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굳이 꼭 표현해야만이 될까? 그래서 유튜브에서라도 조금씩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음, 조금 명확하게 보이면 거기에 투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고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저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많으면 좋겠죠. 저는 근데 지금까지 나 같은 사람이 없어서 난 14년이 아니라 정말 20년, 30년 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음,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PCM 같은 이 교육이 있었다면 난 정말 감사했겠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난 14년씩 걸렸어요. 음, 예.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 난 내 같은 쌍둥이가 같이 태어나도 이렇게 둘 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와 이렇게 똑같은 전문직을 가지고 이렇게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제 배경이 완전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이 운이 어떻게 대체가 쉽게 가능하냐?
저 같은 사람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음,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저도 긴장되겠지만 저는 이미 그 수준을 초월하고 넘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호 관계에 있어서 거래하는 데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난 정확하게 나는 알고 있지. 상대방은 그렇죠. 몰라도. 그래서 몸값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내 책임으로 다시 들어오면 이런 것들 반에는 눈만 있으면 빚을 그렇게까지 안 지겠죠. 이런 반에는 음, 눈만 있어도 내가 누구랑 함께하고 누가 내 적군이고 누가 내 아군인지 알아보겠죠. 음, 예. 이렇게 음, 얘기하고 이렇게 가시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적군처럼 보이거든요. 네, 예. 우리가 맨날 돼지 돼지 하는데 그 돼지들은 우리를 적이라고 생각하지 아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때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가면은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의 본심이 이게 참 간사하다고 나가서 거의 그렇게 한다라고 봐요. 네. 예, 예. 그리고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간사에서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하다못해 뭐 돈 거래를 해도 먹고 먹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그 미용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왜 미용을 하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번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대륙이 이제 돈이 저 사람한테는 하루에 얼마 정도 있다는 걸 계산하고 와서 빌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는 관계라서 빌려주고 그쪽으로 지나도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올 때 갈 때가 다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게 교육도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갈급해서 와가지고 결국은 얻을 거 자기는 다 얻어가면서도 나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이게 또 인간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리고 이런 그런 아까도 대표님이 너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너의 시나리오를 네가 쓰고 네가 책임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엉뚱한 데다 돌려요. 맞아요. 예, 엉뚱한 데다 돌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도 저는 뭐 며칠 전에 심지어 뭐 이런 걸로 얘기하려 그러면은 엊그저께 제가 통화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북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불쌍했어요. 음, 왜냐하면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그거 뭐지?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북에서 온 사람들은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걸 따가지고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심지어는 그 환자들을 아주 24시간 케어하는 데 들어가면 한 300을 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해가지고 얘가 뭘 하느냐면 그 폰지 사기 같은 거래요. 음,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돈 잃는다. 그리고 왜 돈을 그렇게 쓰느냐. 그리고 얘가 그 폰지 사기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뭐 빚을 얻고 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결국은 얘가 이제 빚을 졌는데 자기 말이 이거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돈을 받으면은 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은 빚이 5천이 있는데 7천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서 2천은 그래도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한심하든지 이게 그게 돈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음, 거기다 시간 투자, 자기 돈 투자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북에서 왔을 때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여기에 와서는 여기에서 살아온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너희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계속 돈을 잃는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한 말이 되려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옳은 소리를 해줘도 결국은 또 좋은 소리를 못 듣는구나. 너 잘 살으라고 그런 건데 결국은 제가 또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저도 요즘은 이제 코칭을 하면서 제가 이런 거를 왜 대표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은 이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너가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너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너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올라오기도 어려워요. 음, 올라오기도 어렵고 결국은 그냥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삶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 결국은 정신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상태였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이라도 알고 좀 헤어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여쭤보기 좀 알으라고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음, 응, 응.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제가 인셀덤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음, 너무나 많이 봤고 진짜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 근데 저도 사실은 개념 없이 살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음, 개념 없이 살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에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죠. 음, 왜냐하면은 돈도 막 쓰고 심지어 명품을 휘감고 저도 그러고 살아봤어요. 안 음, 살아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언제 조금 깨우쳤느냐. 아이를 둘째를 낳았을 때부터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음, 그게. 왜냐하면은 인제 그 고객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객들이 특히 자녀들이 망가지는 얘기 이런 것들을 할 때 '아 나도 자식들을 인제 똑바로 잘 해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이 똥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둘이 있지만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가져봐요. 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현재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음, 응응.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내가 어디에다가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대표님, 우리가 그래서 음, 여기서 지금 뭐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너가 지금 너의 인생이 그렇게 구렁텅인데 여기서 이거를 헤어나오려면 꼭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라 라고 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꼭 지켜라. 그냥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네. 해보고 싶어요. 어, 저는 사람들이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거는 뭐 누구나 얘기해도 강조해도 부족한데, 근데 이제 책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맞아요. 있잖아요, 대표님. 예. 책들은 뭐 음. 저한테 이제 상담받고 이렇게 하면 제가 책 추천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링크를 보내요. 그리고 제가 그 인스타 말고 시레스인가? 뭐 어쨌든 제가 계속 혼자 올리는 거 있거든요. 음. 거기에 제가 책 추천하는 어떤 내용이라는 조용하게 계속 저는 글도 올리고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책들 읽으면 좀 쉬운 책도 있지만 쉽지 않은 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저는 좀 쉽게 얘기하면 책을 통해서 사람을 좀 그렇게 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해야 될 사람은 책 음. 안에 있어요, 오히려. 음. 그래서 저도 책을 통해서 책 안에서 또 책을 또 추천받고, 책 안에서 또 음. 책을 추천받고, 그러다 보면 계열이 쫙 나눠져요. 그러니까 뿌리가 나온다고 할까? 네.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책이 나한테 영감을 많이 줘요. 상상도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과거의 점들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해서 연결이 딱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호관계가 있어요. 제 경험했던 거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뭘 보냐가 되게 중요한데,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 되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딱 이것만 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책이라고 하는 건 딱 이거가 아니거든요. 음. 왜냐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또 아주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지금 읽었을 때랑 내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읽었을 때랑 또 일반 그냥 주부가 읽었을 때랑 영업 사원이 읽었을 때랑 그리고 내가 뭐 어쨌든 뭔가 은퇴하고 읽었을 때랑 이게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난 똑같은 책도 여러 번 읽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원칙이라는 책이 레이 달리오 그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그 창업자 그분이 쓴 책인데 이 사람들은 몇 조씩 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책을 예전에 제가 한번 2017년도인가?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 책을 봤거든요. 음, 근데 그때 볼 때랑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 또 달라요. 아, 네. 내 그렇구나. 경험한 것들도 많이 다르고 내가 그때보다 너 그리고 인간이 정말 잘 산다고 생각했을 때 뭐냐면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야 돼. 그렇죠. 예. 그게 다르다는 게 상황적으로 달라야 되는데 좋은 면으로 다양한 실험을 위해서 그게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음, 그 속에 뭘 보냐면 공간이 보여요. 어떤 공간이 보면 성장의 공간. 음, 그래서 내가 성장을 많이 하면 어 진짜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 느껴져요. 왜 야, 성장한 공간이 딱 생겼을 때는 내가 예를 들면 되게 후진 동네에 살고 후진 동네 후진 어떤 되게 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난한 어떤 고향에 살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내 고향이 되게 가난하다. 근데 내가 어떤 출세를 했어요. 그럼 그 고향에 다시 왔을 때, 그 똑같은 동네에 다시 왔을 때 관점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 동네가.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뭐 상가들,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혹시 지인이라든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너무 출세하고 너무 달라졌어. 그러면 내가 다르게 보이고, 그 당시에는 그 동네를 피하고 나오고만 싶었지만 그 동네의 아름다움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사람이 성장하면 그런 건데 그 성장에 대한 폭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 뭐 아주 뭐 10대 뭐 10대 정도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작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지난달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를 얘기할 수 있는 지난주와 이번 주만 비교했을 때도 성장 공간이 많이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새로운 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새로운 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새 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성장 공간이 있다는 거는 새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게 보이고 재해석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네. 새 거를 추구하는 욕구는 뭔가 명품을 사고 좋은 가방, 뭐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뭔가 뭐 어쨌든 자꾸 새 거를 바꾸는 심지어 배우자를 바꾸고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맛집이라든가 뭐 새로운 술집이라든가 이런 걸 찾거나 그렇게 하는데 진짜 새 거는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겉으로 보여질 때는 저 사람이 옷 스타일이 계속 바뀌어진다고 하는 건 새 걸 추구한다는 건데 그거는 결국 그 사람 내부에는 새 걸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같은 패턴이거든요. 음,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맨날 뭐 책이나 보고 뭐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추구하는 건 사실 새 건 거예요. 음, 그게 뭐냐면 내 경험에 따라서 책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책도 맨날 똑같은 책을 예를 들면 내가 자기계발서인데 자기계발서 뭐 세일즈에 관한 책이다 하면 세일즈 관한 책만 본다고 해서 그 사람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깊어지려면 뭐 이런 어떤 자기계발서 경제 경영 그리고 뭐 에세이 뭐 소설 뭐 그리고 심리학 뇌과학 뭐 건강 뭐 다양한 영양 뭐 다양한 걸 다 봐야 되거든요. 음, 심지어 정치까지 봐야 되고 심지어 인문학적으로 누가 자서전을 썼을 때 그 자서전에 대한 내용도 보아야 되고 제가 추천한 도서들 보면은 다 그렇게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예. 그 다양성을 보면서 한 번 봤으면 또 달라요. 근데 내가 성장하고 나면 다시 보고 싶어 해요. 내가 음, 안티프레지라는 책을 예전부터 봤단 말이에요. 음, 그때 당시 어 어쨌든 4, 5년 전은 돼요. 근데 음. 그 책을 내가 봤을 때 그때랑 내가 지금이랑 내가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안티프레지라는 책도 최근에 내가 올해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읽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세요. 예. 그럼 두 번 읽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성장이 없었다면 두 번은 안 읽겠죠. 음, 근데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시 네. 보면 다르지 않을까?
음, 그게 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난 새로움을 찾는 거예요. 음, 이런 새로움은 지난주랑 지난달이랑 특히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많이 성장하고 너무 많이 성장됐고 나 앞으로 내가 성장할 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어, 성장을 못 되는 게 사람이 제일 답답하고 제일 공허하고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성장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 망가진다는 얘기고, 뒤로 간다는 얘기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또 뒤로 네. 간다는 얘기고, 다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요. 그래서 음, 책을 읽는 게 쉽지는 않겠죠. 누군가한테 처음 이제 발을 뗐을 때. 쉽지 않죠,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왜 사람들을 모여서 독서도 시키고 음, 왜 이런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하고 하는 거. 대부분 음, 내용들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까? 사실은 이게 좋은 사람은 자꾸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제 자랑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음, 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실제로 본질을 찾자. 그 본질은 우리가 음, 새로운 욕구가 아니냐. 근데 새로운 욕구를 그렇게 겉에서 보여지는 거에 찾는 거, 보여지지 않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찾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행복하더라. 네. 음, 근데 그 행복함에 있어서 당신도 이걸 소유하고 이걸 얻고 싶으면 적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냥 막연히 저는 많은 사람들 좀 괜찮다는 사람들도 봤는데 책을 잘 안 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책 안 읽었어요. 저 대표님 만나서 이제 읽기 난 시작했지. 책을 저는 진짜 책을 안 읽었어요. 예, 그 사람들 책을 안 읽고 과연 전지전능할까? 난 내가 책을 읽을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게 나는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저 사람 책을 안 읽는데 저걸 과연 알고 있어서 안 읽을까? 전지전능해서 안 읽을까? 난 그게 음, 보이거든. 예를 들면 우리 몸이 균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지 우리가 뭔가 이런 우리 몸을 통제하고 있다. 난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책에서는 균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대. 근데 그 말이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어, 대장에 균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똥 싸고 나면 행복함이 나오잖아요. 네네. 뭔지 모르게 우리가 똥을 못 싸면 우리가 통제당하거든요. 네, 그 감정이 안 좋아지면 자꾸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력을 하거나 뭐 어쨌든 일도 잘 안 풀릴 거예요. 잠을 못 네. 잔다고 했을 때 일이 안 풀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 다 알고 저걸 안 읽고 있냐? 대체 얼마나 교만하길래 아니면 얼마나 무식하길래 저런 걸 안 읽고 있지? 겉으로 봤을 때 돈은 벌고 있는 것 같지만 돈을 버는 거지 앞으로 돈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모양만 사람인 거죠? 그냥 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게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음, 안타까우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음, 표현력이 나는 한정돼 있어.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거든,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이보다 더 알려줘라고 했을 때는 또 오히려 역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낌적으로 이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순간순간 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그 순간순간 모든 걸 최상의 발휘를 해가지고 표현을 한 내 유튜브가 1,000개 했으면 1,000개의 영상을 내가 다 스스로 봤을 때 와, 정말 잘 찍어서 올렸을까? 아,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죠. 아니에요. 내가 음, 유튜브를 찍었을 때 대부분 영상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말 걸 그랬다. 이런 것들을 왜 없겠어요? 음, 그치만 그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는 거를 꺼내려면 의도적으로 틀리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는 걸 꺼내려면 의도적으로 쓰레기라도 꺼내는 연습을 해야 내가 누군가한테 드러냈을 때 상대방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내가 pitch를 던질 수도 있는 거. 음, 음. 그래서 한 가지만 해라고 했을 때는 저는 큰 카테고리 얘기했을 때 저 책을 읽는 거. 난 이걸 음. 진짜 추천해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계속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꾸준한 성장을 하려면은 결국은 너의 어떤 거칠애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너의 내면을 채우라는 얘기고, 하다못해 이런 유튜브를 하더라도 쓰레기라도 우선 올려야 너는 꺼낼 수 그렇죠. 있는 거다. 결국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요. 예, 예, 예. 사실은 이게 사람은 누구나,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칠에 되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그 영업을 하면서도 그 미용을 하면서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미용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했어요.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음, 제가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 요즘 이제 새로운 나오는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안 배우면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저는 책을 안 읽었어요. 음, 그리고 원래 책 읽는 걸 원래 싫어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집중이, 사실 책을 안 읽던 사람들은 길게 되지가 않아요. 음, 집중을 길게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5분 독서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MF 케어도 제가 하는 이유. 그리고 아까도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꾸준한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하다못해 이런 커뮤니티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끝까지 사는 날까지 그래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근데 책을 워낙 저는 안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깊지가 못해요. 음, 행동을 하라 그러면 하루 왼종일은 할 수 있는데 책을 읽고 앉아서 하루 왼종일 있으라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힘듭니다.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책을 내가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짧게 읽고 또 쉬고 짧게 읽고 또 쉬고 이걸 좀 반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예, 근데 이 책을 참 읽는다는 게 어떤 거를 골라서 읽어야 될지, 사실은 저는 처음에 그런 것도 되게 막연하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런 PCM 추천 도서나 이런 것들 주지 않았으면은 저 책도 못 사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뭐 PCM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시나리오를 쓸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데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야지만은 방향성이라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책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대표님이 그 돈에 대해서 정말 네가 성장하고 싶고 그렇다면은 어,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특히나 커뮤니티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돈을 쓰는 거는 사실은 껌값이기 때문에 음. 얻어갔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맞아요. 그리고 음,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음, 진짜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떤 고객을 찾냐면 저는 정말 간절하고 제로 음, 베이스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고객을 제가 그런 고객을 전 찾아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뭔가 풍요롭고 잘난 멋에 잘 나고 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멋에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나를 안 찾아도 돼요. 오히려. 예,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제가 그래서 제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는데 내가 찾는 고객의 이름은 제로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찾는 고객의 이름은 제로. 즉, 네, 0에서 시작하는 사람, 아, 배울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예, 0이라고 하는 거는 백지잖아요. 네, 네. 그런 백지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난 찾기 때문에 이런 사람 내가 타겟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음, 많든 적든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랑 함께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고객들 또한 뭐 온다고 하면 내가 뭐 맞겠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다 모두를 도와주고 싶은 예전처럼 모두를 다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이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역시 대표님은 늘 개미 멘토시네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에, 제로 베이스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안 찾으려 그래요. 음, 왜냐하면은 제가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굉장히 그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음,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 사람이 그 취직을 했다가 튀어나왔어요. 좋은 회사에 갔어요. 근데 튀어나왔어요. 거기 안 맞아가지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제로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하지 않아요. 음, 심지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가리키려고 하거든요. 음. 근데 대표님은 이런 정체성이 되게 굉장히 확고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의 가장 그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제로 베이스에서 누굴 가리킨다는 건 새로 그림을 내가 그려준다는 얘기인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제로 베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냥 단순히 학생, 이렇게 대학생 이렇게 나온 그런 사람들은 타겟하는 게 아니고요. 음, 음, 그냥 음. 말 그대로 내가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자산이 100억도 있어. 200억도 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네. 제로로 살려고 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제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 내일 당장 죽는다면 네, 그런 어떤 가정 하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하루를 산다고 했을 때 그 하루가 사실은 되게 가깝게 보이는 그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잘 다가와요. 음, 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있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돈이 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결국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력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고 깨나면 그 감정이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감정이 금방 사라질 때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거는 뭘까를 보면 제로 베이스거든요. 제로에 대한 음, 마음가짐이거든요. 음, 왜냐면 제로가 아니면 잃을까 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했던 거, 뭐 이렇게 음, 했던 거, 이런 거 했던 것들을 자꾸 끊임없이 그게 이게 썩어 간다고 할까? 예. 근데 제로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어 뭐든지 자꾸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고 마치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제로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커요. 되게 철학적으로 다가오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로가 의미하는 게 되게 커요. 심지어 자녀가 있으면 이름을 제로라고 짓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이름의 의미가, 이 제로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하지, 숫자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까지 가치 있는 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그 사람들의 지출 내역을 저는 달라고 하면 그 지출 내역에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제로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거든요. 빚이 있다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로까지 오는데 시간도 걸리겠지만, 왜 빚이 6억 있으면 12억을 벌어야 6억을 갚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어쨌든 6억 있으면 12억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서부터 뭐가 되냐면 다 갚았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음, 되게 의미 깊잖아요. 제로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지하 100층에 있는 지하 200층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자기는 제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제로가 아니에요. 왜? 맞아요. 제거해야 되고 빼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걔는. 네, 이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말로만 중산층일 수도 있지, 이 맞아요. 사람들도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되게 마이너스인 많거든요. 사람 되게 많아요. 마인드셋부터 시작해서 쓸데없는 미신을 붙잡아서 그렇지. 어쨌든 그걸 다 깨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제로. 그 다음엔 뭐냐면 제로까지 왔다면 그냥 90%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남냐면 제로에서 플러스 통장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제로에서 플러스 통장 되면 그때부터 또 멍청해져요. 원래대로 돌아가게 원래 돼. 그대로 또 돌아가려고. 음, 왜? 음.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꾸 가지가 더 빨리 자라고 심지어 내가 가지치기 해주는 나를 공격해요. 걸음을 잘못 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로에서 플러스 통장 가면은 음, 쓸데없는 또 그런 것들이 발전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어쨌든 그런 거 어떻게 해? 지금까지 시나리오 보면. 근데 이제 음, 플러스 통장에 간 사람을 나는 뭐 한 단계 더 있는데 그게 플러스 통장에서 다시 제로 통장으로 돌아와야 돼. 음,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10억을 벌겠다 하면 10억 매출을 올려봐야 돼요. 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목표는 10억이라고 하는 순수익을 벌어봐야 돼. 가져가야지. 예.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10억이라는 돈을 온전히 투자를 해야 돼. 뭐 음, 부동산이나 이런 데. 그 세 단계를 가려면 결국에는 10억을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투자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야 네,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로가 되게 의미 있는 음, 내용이에요. 되게 철학적이면서 되게 이게 less is better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돈이 그랜카돈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 통장에 자꾸 돈을 보잖아요. 현금이 얼마씩 들어오는. 그 현금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요. 그게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계속 돈을 투자. 그리고 부동산은 되게 느려요. 음, 안전자산이만큼 느려요. 단점이 그거랑. 느린데 그 사이에 10억 투자했다고 해서 내 인생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10억짜리를 여러 번 투자해도 100억도 투자해도 하려면 내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성장 공간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빵에서 억대 연봉 가는 거에 성장 공간이 있는 만큼 억대 연봉에서 10억 가고 100억 가는 게 성장 공간이 그 정도 많고 또 더 어려워요. 왜?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00억을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하려면 어쨌든 100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플러스 통장에 있으면 빵원 통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100억을 만약 통장에 다 넣었다, 다 투자했다. 그건 알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면 100억에서 1%만 나오더 얼마 나와? 1억이 나와요. 음, 그죠? 그럼 1%만 나오면 100억을 넣었는데 1%만 나오면 그 1%에 대한 돈이 어때요? 점점점 또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 돈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는, 막, 그렇지 않지만, 근데 100억 부자는 맞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음, 100억 부자는 맞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대부분. 왜 100억이라는 자산이 있고, 또 1억이라는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거의,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거기서 멈추면 플러스 통장인데, 플러스에서 빵원으로 다시 돌아야 돼. 이거는 되게 멀리 있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걸 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음, 삶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 삶에서 내가 뭔가 뭐 교사가 됐다. 아니면 내가 뭔가 어디 취직됐다. 아니면 내가 이런 배우자, 내 꿈의 배우자를 끊이면 결국엔 찾아서 결혼까지 했다. 여기서 삶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그렇죠. 제로 베이스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배워야 돼. 다시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 내가 음, 지금까지는 아이스 강이라고 한 사람이 뭐 이렇게도 돈 벌어봤고 이런 경험도 했고 이렇게. 근데 so what? 그 과거잖아요. 네, 음, 아직도 이제 10년,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다시 제로 베이스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본질에 제일 가까울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이 뭘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또 새롭게 기억력을 계속 지배하고 내가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또 새로운 걸 시도해야 돼. 나도 실패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창피함을, 예, 창피하다고 보지 말고 이렇게 시간 길게 보면은 누구도 나의 창피함과 내가 떨어졌던 거, 내가 틀렸던 거, 내가 실패했던 거 기억해 주지도 않고 음, 예. 그리고 길게 보면 결국 그게 나한테 자산이 되는데. 음, 예. 그래서 끊임없이 마인드셋에 이런 리셋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명예가 생기면 자꾸 그 명예에 관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아니에요. 명예가 생길수록 제로 마인드가 있으면 그 명예는 보존될 뿐만 아니라 명예가 더 커지거든요. 음, 예. 왜? 잃을 게 없는 사람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개체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큰 기업이 돼. 큰 기업은 더 느리고 코끼리 같이 어디 궁동에 빠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음, 같은 작은 기업, 1인 기업 소상공인들, 개인 이런 사업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불안하지만 대신 뭐가 장점이냐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다. 왜? 음, 제로 베이스에 대한 부분만 기억한다고 했을 때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장점인 거예요. 단점은 뭐냐? 불안하겠지. 그 불안한 거에 대한 요소를 해소하면 되잖아요. 그 문제 음, 해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그럴싸한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하고 어울려야죠. 근데 세상에는 그럴싸한 사람이 많죠. 겉으로 보여졌을 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리셋하고 끊임없이 제로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되고 음. 예, 결국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성장을 한다 해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또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나를 마인드셋 하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예. 왜냐면 돈 어, 얘기를 한다 해서 사람들 와닿지 않거든요. 10억도 안 벌어보고 1억도 못 벌어봤는데 1억 보고 투자해가지고 다시 제로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건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이론이지만 그냥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보면 음,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면 어때요?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우린 제로 베이스 맞아요. 왜 일어나면 우리 기억력이 뭐예요?
어젯밤까지는 막 세상을 바꿀 것 같은 뭐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까먹어요. 그렇죠. 예. 밤에는 엄청난 심리가 불편하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렇죠. 막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괜찮아요. 음, 예. 반대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막 좋은 생각을 다 하고 막 뭐 별별 이제 창업해야 되고 아, 내 그 상사를 때려쳐야 돼. 막 이런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또 출근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그런 제로 베이스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뭘 계속 유지하고 뭘 제거시켜야 되는지를 이 시스템이 문란이 생기고 좀 시스템이 파괴되면 좋은 거는 유지를 못 시키고 소음의 경험에 대해서 너무 과대 반응하고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로 베이스는 아니죠. 오히려 마이너스 베이스죠. 네. 예, 플러스 베이스도 아니야. 제로 베이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베이스로 계속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지. 거의 그렇게 삶을 살고 있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렇죠. 그거를 나를 마인드셋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너 삶을 돌아보고 제로 베이스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계속 키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감사해요, 대표님.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제가 조금 돈에 대한 질문을 드려가지고 어, 어찌됐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정말 지금 이 주옥 같은 이런 내용들을 어, 듣고서 도움이 진짜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 저도요. 네, 감사해요. 오늘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코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봬요, 네. 대표님.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